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완신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1996년도에 제가 이제 북한학과가 있는 고려대 또 홍익대 통일정책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조치원읍과 또 이제 연기군, 현재 세종시가 있죠. 여기 이제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통일안보, 평화안보에 대한 민방위 예비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충청남도 지역에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강의를 쭉 다니다 보니까 충남도에서 담당 교수들을 이제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독일 등을 순방하면서 이제 민방위 또는 평화 안보, 통일에 관한 이런 교육 장소 또 교육 내용들을 시찰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프랑스를 갔던 통일안보, 평화안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1996년 7월 1일 저는 프랑스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요람, 유럽 순방을 위해 이제 첫 기찻기로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계로 미래로 통일로 향한 길은 정말 너무나 정말 이 길에서 저는 감격에 젖기도 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파리에 첫 기찻기에 도착한 저희들은 이제 파리 시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들은 대부분 소형차들이었습니다. 국민소득 당시에 22,000불 되는 나라의 검소한 면을 또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농지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또 이제 국토면적 55만 1,600 평방킬로미터 70% 이상이 농경지인 프랑스답게 농업 입국의 탄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농작물은 밀, 옥수수, 유채꽃 등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농작물은 5,600만 프랑스인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파리 시내를 들어와서 시내의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또 상점들도 저녁에는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7시 되면 상점들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 시내 도로변 아파트들은 5층, 6층 정도로 견고하게 잘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층, 6층 정도가 돼야 사람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100년, 200년 된 이런 건물들이지만 재건축하지 않아도 튼튼한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의 조각으로 단장된 모습에서 파리가 예술의 도시임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물관만 해도 3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파리시는 인구 220만의 8개 외곽 도시와 함께 프랑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의 중심을 이룬다고 합니다. 지상에는 거주 면적 60%, 녹지 면적 40%, 아름다운 고원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동쪽 서쪽에는 거대한 녹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외곽 도시와는 고속전철이 개통되어 있고 파리 시내 지하에는 1900년대에 건설한 지하철이 거밀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리 한복판에 흐르는 세느강, 또 이제 알렉산더 3세 교를 중심으로 한 나폴레옹 무덤, 군사박물관, 에펠탑, 국회의사당, 개선문,
콩코드 광장 등은 옛 프랑스의 정치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왕과 왕족들 1344명이 백성들 앞에서 죽어간 피해 광장에 이르는 콩코드 광장으로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 화합이라는 이미지를 지닌 콩코드 광장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 국민 화합을 상징하는 거대한 광장이었습니다. 시내 항복판 생자크 탑 위에는 파스칼의 동상이 있었는데 파스칼은 이제 천재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가졌지만 결국 신앙이 되어서 아주 훌륭한 그 파스칼 동상까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큰 교회들이 자리한 파리는 신앙의 도시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1163년부터 1300년에 걸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12세기 고딕 양식의 이제 노들담 사원, 로마시대 기독교와 다신교 체제하에서 핍박받으며 많은 순교자를 낸 몽마르트 언덕, 바로 순교자의 산 의미라는 이 언덕의 예수 성신 성당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인구 87%가 기독교인 또 캐톨릭인 프랑스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온 시민들은 친절하고 온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관계가 나빠지면 일평생 그대로 지내하는 약간의 고집스러운 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우면서도 보수적 행태를 지니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첨단과학시대 핸드폰도 별로 당시에 가진 사람이 없으며 조상들이 물려준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전통적 보수의 의식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파리 시가는 온통 평화, 화해, 자유, 낭만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낭만과 예술의 상징이 루브르 박물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 문화의 결정체임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은 1120년에 건축하여 루이 14세에 의해서 1682년 베르사유 궁전으로 옮기기까지 왕들이 거주하다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1860년대 작품까지 소장하고 있으며 그 후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작품은 억세이 박물관에, 그리고 1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의 작품은 뽕피드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 안에는 고대 이집트 유물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 유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작품 중 미로라는 섬에서 한 농부가 발굴한 미로의 비너스 조각품이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백작 부인을 모델로 그렸다는 모나리자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만찬, 가나의 혼인잔치 등 기독교 예술작품들이 프랑스 문화 속에 기독교가 숨쉬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국가 안보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파리 민방위 제도 시차를 위해 이제 7월 2일 아침 8시 파리 북녘을 출발하는 고속 전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이 서울 부산 간 고속 전철을 건설하게 되어 있어서 감회가 또 새로웠습니다. 옆자리에는 마침 한국에 와서 고속 전철 기술을 지도할 고속 전철 운전자가 앉아 있어서 함께 한국의 고속 전철에 관한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더욱 좋았습니다. 시속 200km 이상 속력으로 달린 고속 전철은 1시간여 만에 파리 외곽 도시인 릴리에 도착했습니다. 인구 20만 정도의 조그마한 도시였지만 파리와 유사한 도시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민들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어서 기독교 정신이 도시 밑바닥까지 깔려 있다고 합니다. 40대 후반의 어느 한 여인은
길거리에 죽어있는 쇠를 집어들고 여유있게 걷다가 쓰레기통에 혼자 조용히 버리는 아름다운 시민 정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릴리시 주변은 잘 가꾸어진 밭에 미랄이 연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집들에는 꽃들로 장식되어 있어 아름다움을 한껏 더해 주었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조화를 이룬 릴리시는 정말 아름다운 미의 도시였습니다. 이제 7월 2일 10시 40분 릴리시에 있는 프랑스 국가안보기관인 민방위 기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자인 테레사,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히 이분은 프랑스 민방위 제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프랑스 민방위 제도는 그 조직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가 통수권을 갖고 국무총리가 민방위 총책임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지시를 받아 내무부 장관은 국내 일반 재난, 경찰 행정을 담당하고 국방부 장관은 외부 침입에 대한 방위 업무와 국가안보, 대민지원 업무를 함께 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국토방위 산업국은 국무총리 지시를 받아서 국토방위 전반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 각 부처에는 담당관 각 1명씩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민방위 조직은 9개의 광역도 산하에 22개의 도가 있고 그 밑에 100개의 도가 있어서 각 도지사가 책임하에 일사불란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생활안정, 복지, 재해로부터의 보호, 전반적인 대민보호 업무는 물론 주민들이 국토방위에 소홀하지 않도록 몇 건과 이제 연계하여 정신교육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제 ORSEC라는 경보체제 운영으로 각 도청의 긴급대책본부, 재난현황에 긴급대책판을 두어서 재난의 입체적 협조로 신축성 있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마다 1개씩 중앙관제센터 운영으로 이제 18번 긴급재난 구호 전화를 받으면 즉시 출동체제를 갖추고 있으면서 5분 내 소방차, 앰뷸런스 출동 등 신속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이런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대응체제, 안보체제, 정말 저희들이 본받을만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의 남북한 분단 현실과 또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프랑스의 이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3일 오후 5시 30분 이틀간의 프랑스 여정을 마치고 저희들은 이제 항공편으로 드골 공항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기내에서 내려다보는 구라파의 아름다운 산과 들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오늘 평화시대이지만 프랑스의 평화와 안보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통일 안보, 국가안보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에는 이태리, 또 스위스, 또 독일도 그 이외 유럽 국가들에 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 잘 청취해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